네,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검은 화요일이었는데요. 증시가 코스닥이 그냥 60일 하방으로 2.64% 그냥 강하게 밀어버렸네요. 뭐 794포인트대로 끝났는데 얼마 전에 뭐 837포인트까지 9월 중순에 보다가 거의 그냥 뭐 40포인트를 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천천히 밀다가 오늘 좀 강한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어쨌든 바이오 섹터였어요. 바이오 섹터였고, 일단 신라젠이 오늘 14%. 이게 신라젠이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막판에. 그 신라젠이 최근에 어제만 해도 시장을 살리는데 주 역할을 마지막에 좀 심폐소생술인가? 이렇게 코스닥 좀 살리나? 하는 역할을 신라젠이 그냥 페이크성으로 보여줬다가 오늘 그냥 시작부터 그냥 하락시키고 막판에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총도 7조 원대 굉장히 큰 역할을,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종목이 밀어내니까 얘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작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조 원대니까 같이 합작하고 또 기타 바이오 종목들 다 잡아내리 끌면서 삼일제약이나 오늘 뭐 하락 종목을 보면은 동성제약은 코스피인데 뭐 코스닥 바이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는, 오늘 하락가 근처까지 갔죠. 그다음에 삼일제약이나 바이오솔루션, 제일약품도 뭐 코스피라 그 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약품, 제약바이오를 따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큐리언트, 뭐 KM제약, 프로스테믹스, 코아스템, 녹십자셀, 한국유니온제약,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오늘 하락률을 상위에 딱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바이오가 다 이끌어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코스닥 바이오가 다잖아요. 거의 대부분 비중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바이오가 끌어내리면 시장 올릴 때 다시 바이오가 끌어올립니다. 늘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타이밍을 어떻게 줄지가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오늘 개인 매수가 사실 꺾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어요. 개인들이 2,187억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달렸어요. 근데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었어요. 개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꺾지 않고 매수로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 2시 전으로 해가지고 꺾어주기를 좀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개인들은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장은 특별하게 그냥 기관 외국인들 개인들이 사겠다는데 당겨줄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투신에 뭐가 필요하다. 투신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계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락 시기에 매도를 하는 편이고 상승 전환기 그리고 상승 시기에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자기 계좌를 관리를 하면 스스로 리스크 관리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많은 양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고점 부근에서 대량 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점 부근에서 대량 매도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언뜻 마감할 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녹화한 거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신이 약 5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어제 기준으로 오늘이죠. 오늘의 218억은 좀 약하다. 그러나 투신이 매도량을 늘리는 거 보니까 저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잡아가긴 할 거다. 근데 500억대가 좀 필요한데 지금 오늘 보니까 나왔죠. 투신의 500억대 매도가 일단은 나왔어요. 그렇죠? 투신이 엄청나게 리스크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신이 마지막 종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외국인이 좀 가져갔어요. 개인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 포지션 매수 유지했고요. 자, 그러나 일단 여기서 지금 투신 포지션을 보니까 500억대 매도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들이 또 투신만 보면 그렇겠지만 개인들의 그 매수량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이 수량을 떨궈내는
어떤 강력한 흐름이 한 번 더 필요해요. 오늘 이 정도로 내렸는데 개인들이 계속 바짝 사면서 겁을 잔뜩 먹은 위치예요. 그동안 물량을 계속 지금 3일 동안 내내 3, 4일간 지금 수천억을 지금 하락하는 내내 지금 개인들이 사면서 어차피 개인들 산 건 물타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이 개인 물량은 다 물타기예요. 그냥 여기 호가창에 걸어둔 게 그냥 계속 사진 겁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던지는데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개인들 물량을 어쨌든 얘네들을 뺏기 위해서는 개인들 매도가 1, 2천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뺏기 위해서는 자, 겁을 마지막으로 딱 주고 끌어올리는 어떤 최종 밑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런 게 자, 일봉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시장이 한번 급락, 여기 5월 8일처럼 이때 3.4%, 이때 급락 한번 보여주고 돌아올릴 때 이때 밑꼬리를 강하게 달았는데 이때도 사실 오전 중에는 강력하게 음봉으로 쫙 끌어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 V반등 나오면서 딱 꺾어 올라가는, 그리고 한동안 또 상승 전환으로 되는 약간 이런 흐름이 가장 지금 이상적인 흐름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밀어낸 위치에서. 그리고 또한 위치상으로는, 즉 흐름상으로는 작년 11월 정도, 작년 11월, 12월의 모습을 약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때랑은 물론 지금 위치는 많이 판이 다릅니다. 지금 60일 이탈한 위치고 구름대 완전히 그냥 진입한 위치지만 이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60일 위에서 놀았고 구름대 상단에서 놀았고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이때 느낌도 많이 올라오던 시기에서 조정받을 때 어떤 흐름, 조금 있다가 다시 상승 전환되는 흐름. 사실 요때의 위치상은 요때, 그리고 흐름상 여기 구름대 진입했던 요 라인이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름대 진입해서 밑꼬리 달고 끌어올리기. 근데 요 정도 3월이나 5월의 모습, 요거를 일단 기다려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락 전환에서 쫙 밑으로 내릴 만한 지금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많은 하락이 올해 충분히 나온 시점이고 지금 바이오들 중심으로 한 달 정도 반등세를 보였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좀 세게 해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8월 16일부터 사실 한 달 내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시켜놓고 되돌림 파동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절반 정도 선까지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에서 다시 구름대를 타고 좀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는 신라젠을 필두로 혹은 신라젠을 능가할 수 있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신라젠이 지금 많이 하방으로 밀려서 사실은 좀 더 밀어낼 거예요. 8만원대까지 8만원까지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냥 그때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선 셀트론 헬스케어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신라젠의 약 2배 가까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치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얘는 충분히 깨지 않았고 충분히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 하락이 있다면 조금 더 얘도 밑꼬리 찍으러 가겠죠. 어쨌든 얘가 해줘야 될 역할은 이제 시장 방어하는 역할,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 또 주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신라젠은 일단 오늘 장대음봉으로 조금 상황이 좀 깨졌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하단부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회계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뭐 좋은 뉴스는 있었는데 그거와 별도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최근에 올라간 만큼. 지금 장세는 바이오 장세를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무너졌고, 또 바이오가 아닌 종목들, 일반적인 그냥 세력 종목, 개별 종목들은 거래가 붙을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거래가 붙을 가능성이 없고 그냥 호가창을 텅텅 비운 상태에서 그냥 밀어내는 경우가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승으로 관리를 해주려는 주체가 없다면은, 지금 오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은 사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오늘 시장 하락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뭐 이런 일신바이오 같은 흐름처럼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이거 우리 종목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방어해주자 딱 해서 종가가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힘없이 그냥 흐르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그게 흐름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꺾이고 나서 항상 음봉이 깊게 빠진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되고 막 이런 흐름 반복하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골파기 한 다음에 돌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시장 연말까지도 길어요. 전체적인 계좌는 연말까지 정도는 하겠지만 10월달에 전략 후강장으로 봐서 정돈을 조금 최대한 시키는 흐름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수익금이 생기면 상쇄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그건 기본입니다. 어제자 마감 방송에서 12분 30초권에서 이후로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셔야만 현금이 계속 순환할 수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계좌는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하시면 올해같이 힘든 장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종목은 올해 어느 정도 꾸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금과 손실금의 상쇄 처리가 중요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오늘의 수익 실현금 매도 내역 있죠? 계좌에서 HTS에서 매도 내역을 보면 오늘의 수익금은 0으로 상쇄가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부터는 10만원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계속 하던 분들은 지금 처음 하는 분들 말고 수익이 10만원 생기면 마이너스 10만원 처리를 비중이 큰 것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본인이 비중이 가장 크게 들어간 건데 가장 많이 하락해서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상쇄를 해서 오늘의 최종 수익 실현 금은 0으로 계속 맞춰주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계속 현금이 돌면서 프레시한 종목으로 계속 새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그거에서 또 이중으로 또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 반등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그것마저 해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은 뭐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리매매 종목 3개 제외하고 신규 상장 종목 제외하고 나서 오늘 10% 이상 올라간 100만 주 이상의 의미 있는 거래 터진 것들은 5손가락밖에 안 되네요. 오늘 거의 그런 날이었고 어제보다 훨씬 심한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바이오가 끌어내린 것은 어쨌든 바이오가 다시 끌고 올라올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다시 때려 눕힐 만한 어떤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개천절이라 휴장이고 조금 푹 쉬시고 목요일에는 오전 장세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할 때 또 이제 밑꼬리 달고 회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희망을 또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좀 오버페이스를 밀었기 때문에 또다시 오버페이스를 밀 것은 또다시 그만큼의 튕겨 올라가는 속성도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푹 쉬시고 이틀 뒤에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